우주 중력파를 연구하는 천체물리학자 박찬 연구원은 요즘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我喜欢意大利菜. 그는 올여름부터 중국 국책연구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이 작년 가을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R&D 예산을 깎을 거라는 소식이 들리던 무렵이었습니다. 과학기술 카르텔이 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대규모 과학기술 예산 감축이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소속된 연구소에서도 뭐 더 이상 이제 내년 재계약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민간 연구기관이 전무한 기초과학 연구자에게 국가 R&D 예산 삭감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던 지난 1월 중국 과학원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6년,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제 사실 오퍼를 받아서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예, 이게 일단은 그 계약 연수가 최대 6년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정말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대략 이제 마음은 씁쓸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연구의 결과물은 예, 그죠. 중국의 이제 연구 성과가 되겠죠. 예. 한국의 연구 성과는 아니죠. 과학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예산 삭감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아예 나갔어요. 임 박사는 이제 한국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예. 왜 그랬대요? 뭐 한국 상황이 이러니까. 임 박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다 같이 계약 종료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고. 작년부터 난치암 연구를 하고 있는 예성준 서울대 교수. 5년간 14명의 연구 인력과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올해 연구비 10억 원 가운데 43%가 삭감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43% 삭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문지상에서 나온 것도 보통 뭐 한 15%, 16%인데 어떻게 43%를 삭감할 수 있느냐. 인건비가 줄어들고 장비 도입도 늦어지면서 연구 일정이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이 과제를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들과 신진 연구자들, 믿고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라서 제가 무너질 수는 없는 거고. 예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융합과학연구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구소 13개 과제 예산 총액이 작년 38억 4천만 원에서 올해 28억 9천만 원으로 9억 5천만 원, 25% 삭감됐습니다. 제일 많이 깎인 거는 몇 프로까지? 80%까지 깎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글쎄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실. 비판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과학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다시 내년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R&D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이런 첨단 산업이 구축이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계 반응은 어떨까요? 참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건 뭐 국가 예산을 갖고 뭔가 뭐 장난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어쨌든 신용을 지켜줘야 되는데 신용을 안 지켜줬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처음부터 해왔던 말은 말로는 항상 과학기술을 우대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드러난 행동은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의 홀대, 그다음에 소통 부재, 이걸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포항공대에는 미래의 한국 과학자상이 있습니다.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가 나오길 바라며 1986년 개교 때부터 두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38년째 비어 있습니다. 이제 포항공대는 물론 카이스트까지도 의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혁신이 일어나면 조금씩 바꾸죠. 효율을 높이고. 근데 기초과학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세상을 아예 바꿔버려요. 천연기념물 지정하듯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제 이 분야를 보호해서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어떤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